12월 26일입니다. 자, 요맘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2024년도 내 팔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무당들이 요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유튜브가 생기고 난 다음에 가장 유망지종이 누구다? 바로 무당들입니다. 무당들이 아주 판을 쳐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 이야기 지금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가끔마다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팔자를 아십니까? 아니면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꽤 자주 했었어요. 저도 뭐 젊었을 때는 제 인생이 안 보여서 때로는 무당들한테 가서 저희 집안이 만신 집안, 저희 고모가 인천에서 어마어마한 무당이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집안의 핏줄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그냥 20대에 건축사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건축사업 하기 전에도 사주팔자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러 다녔고요. 그리고 20대 중반서부터 이상하게 꿈속에서 저희 미래를 예언을 해 주었던 것을 저는 지금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날 여태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20대하고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20대하고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저는 제 꿈속에서 왜 나는 이런 꿈을 꾸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가 뭐 210탄인가요? 210탄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20대에서부터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꿈을 꾸고 산 지가 벌써 수십 년째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왜 이런 꿈을 꾸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 내 미래를 모르니까 워낙 가난하게 사는 집안의 자식이었고 그래서 많이 보러 다녔어요. 많이 보러 다녔는데 나이 60이 먹다가 보니 이제는 팔자가 보입니다. 제가 제 인생이 제 미래가 앞으로 힘들어지겠구나 라고 느껴지게 된 건 40대 초입니다. 30대 후반 40대에서부터 내가 앞으로 쫄딱 망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을 한 게 30대 후반이고 40대고요. 40대 초입니다. 무료급식을 할 때예요. 앞으로 최하 10년 이상은 땅바닥에 곤두박질을 치겠구나 라는 저에 대한 믿음, 저희 앞날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그때서부터 제 미래가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토정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정비결은요, 제가 60평생 살아오면서 느껴온 바로 결론을 지으면 맞습니다. 사람이 타고난 사주팔자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26년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저는 이거를 이미 10년 전서부터 제 미래를 읽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사주팔자에 2024년도 5년도 6년도에 돈을 벌지 못할 팔자라면
제3자, 나랑 인연이 맺고 있는 제3자의 도움을 받으셔야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신한라이프거든요. 신한라이프는 이 사주팔자, 그러니까 이 토종비결도 맞는 게 있고 엉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사주팔자 이 토종비결을 발간을 하고 이렇게 막 유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리지널은 여기 신한라이프가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토종비결 사이트 이렇게 막 들어가서 보시면 다 따로따로 나와요. 어디 거는 좋게 나오고 어디 거는 최악으로 나오고 개판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이제 사이비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이 토종비결이. 그래서 신한라이프는 여러분들 믿으실만 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래 전서부터 제가 검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것은요, 신한라이프에서 제 초년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고객님의 초년 운세 흐름은 24세까지 적용이 됩니다. 초년이면 24살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까지 초년. 가정은 평범한 수준에 해당됩니다. 학업은 보통으로 따라가는 정도입니다. 아주 우수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는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렸을 때 1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살에 학교를 들어간 사람하고 8살에 학교 들어간 사람하고 태어나서 유아기 때 1살이라고 하면 1살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저는 생일이 빨라서 7살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남들은 8살에 들어갔거든요. 7살에 들어간 애는 남들보다 유아기 시절에 1년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천재가 아닌 이상.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냐? 아주 가난한 집안에 제가 장남으로 태어나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연탄 가게를 제가 연탄 가게를 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이 시켰어요. 우리 노인네가. 아버지가 아니고요. 집안의 가장이다가 보니 연탄 가게에서 새끼줄 꽈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거를 배달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집집마다 팔아야 됐습니다. 배달비를 받고. 제가 초등학교 때 겪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돼지를 키웠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죠. 집집마다 집 문 밖에다가 바켓을 갖다가 놓고 밥 먹고 나오는 그 짬밥, 흔한 말로 짬밥이죠. 그 짬밥을 걷어다가 돼지를 6년 동안 초등학교 인천 남구 용현동 수봉산에서 돼지를 키웠습니다. 그러면 학교 갔다 오면 물 길러다가 개똥이네 집에 배달비 받고 팔아야 되고요. 물 배달 끝나고 나면 연탄 새끼줄로, 그때 당시에 새끼줄로 양쪽에 늑장입니다. 지금도 연탄 무겁죠. 여러분들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새끼줄로 꽈가지고 늑장식, 초등학교 때 양쪽에 2장, 왼쪽 팔에 2장, 오른쪽 팔에 2장, 늑장이면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그거를 수십 번을 집집마다 배달을 하고 그거 갖고 배달비를 벌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면 또 집집마다
문 앞에다가 바켓스 갖다 놓은 바켓스에다가 짬밥 나오는 거를 동네마다 거들어 다니면서 그거 갖고 돼지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러니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유아기 시절 때 1년이면은요, 언어 습득력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8살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지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7살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학교 들어가서 학교 갔다 오면 날마다 하는 일이 연탄 배달, 물 배달, 그 다음에 돼지 짬밥 먹이는 게 그게 6년 동안에 제가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녹초가 돼요. 저녁밥 먹고 나면 쓰러집니다. 공부 안 한다고 복날 개맞듯이 엄마한테 얻어맞았어요. 그렇게 노가다를 시키고 앉아가지고 저녁 때 밥 먹고 나면 쓰러지는데 공부를 무슨 수로 쫓아 합니까? 제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미 양가에서 가는 없지만 가끔마다 양도 있었고 가끔마다 수도 있었고 그냥 평균적으로 수우미 양가에서 양가 우 하나 있으면 시험 잘 받을 정도였었습니다. 그 대신 교우관계는 좋아요. 교우관계 좋았고요. 생각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 돈 버는 일만 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성격이 밝아서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편이다. 10대 중후반에 말년까지 이어갈 성격이 형성되는데 리더십이 있어서 남자로서의 매력이 있다. 그 다음에 사회 초년의 20대 후반의 직장 문제, 그러니까 20대 군대 제대하고 직장 문제로 갈등을 제가 겪게 됩니다. 갈등을 겪게 되면서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은 전문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왔으니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대학교를 다시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4년제 대학교로 갈 것인가 이 갈등을 겪다가 집안의 장남이고 군대 제대해도 집안의 형편이 전화를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을 정도였으니 그때서부터 포장마차를 꾸려가지고 군대 제대해서 저녁 때는 포장마차를 하고 그리고 낮에는 도축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종이점. 이렇게 해서 이제 직장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결정을 보게 되죠. 이별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별수라고 하면 가족의 이별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헤어짐을 겪을 수 있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요거는 이성에 대한 것으로 표현이 됐다면 집안에서 저희 집안이라고 하면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고모가 돌아가셨다든가 그런 거는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별수가 아니고요. 20대 초반에 헤어짐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제 성장통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상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하도 바람꾼이어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나이트클럽에서 살다시피 했다라고 했으니까 여자가 수십 명이었었는데 군대 가기 전에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로 내가 저 여자는 내 이상형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20대 초예요. 군대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만났습니다. 그거에 대한 헤어짐, 이거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치겠습니다. 자, 중년운을 보겠는데요. 중년 운세 흐름은 25세에서 54세까지로 적용이 되는데, 자, 사회 초년입니다. 제가 군대 제대해서 30대 초반까지는 생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시기입니다. 이때에 제가 엄청나게 제 인생 이 꽃을 피게 됩니다.
30대 중반 이후입니다. 중반 이후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재정적인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40대 이전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 이 이야기가 뭐냐.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알지만 정치인한테 제가 외압을 받으면서 나한테 월급을 받았던 제 40년 넘었던 중마고 친구가 저를 배반하고 떠났고요. 제 등에다가 칼질을 했고 비수를 꽂았고 저한테 월급을 받고 있던 모든 직원들이 앉아가지고 나를 죽였던 그 정치인한테 빌붙어서 지금까지도 밥벌이를 해먹고 살고 있다. 그때가 30대 중반 후입니다. 제가 성공하고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30대 중반 이후에 가까운 사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나한테 월급을 받아먹고 10년 가까이 밥벌이를 했던 놈들이 전부 다 저한테 등을 돌리고 정치인한테 달라붙어서 지금까지도 밥벌이 하는 놈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40대 이전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전 재산을 그놈들한테 다 빼앗겼고 경매로 다 빼앗겼고 저는 전라도 신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족 혹은 선배의 도움으로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되지만 선배의 도움으로 안정을 겪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가족이 그나마 있어서 정신을 차렸겠죠. 그렇지만 본인의 의지는 많이 꺾이는 시점이다. 40대 이야기입니다. 40대 초예요. 제가 쫄딱 망하고 전재산 경매를 다 빼앗기고 그랬지만 그러고서 전라도 신원으로 내려가면서 본인의 의지는 내가 만들고 싶었던 세상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었던 세상이라는 게 젊었을 때는 객기가 있어서 정치에 관심도 많았었고 그래서 그랬지만 그 의지가 많이 꺾이는 시점이다. 완전히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중년 운에 이별수가 있다. 40대 중반에 새로운 시도가 있을 것이다. 정확합니다. 40대 중반에 제가 전라도 신안으로 떠나면서 무슨 기획을 하게 되냐. 국민기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일에 대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저는 국민기업자는 이미 버린 지 한 반년 됐죠. 자, 여성 문제로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니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여성 문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방송하면서 이야기했죠. 여성 문제로 곤란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에 치명타를 있습니다. 여자 문제로 치명타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딱 까놓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50대 혹은 그 이전에 한 번의 성공이 있었다.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못했다는 거죠. 뭐로? 여성 문제로. 그리고 두 번째 엉뚱한 짓거리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엉뚱한 짓거리가 바로 뭐냐? 본인의 의지는 많이 꺾인다.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그 엉뚱한 짓거리를 해서 이거를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돈을 못 찾겠다는 이야기죠. 다 맞습니다. 자, 말년운입니다. 고객님의 말년운은 55세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말년, 자, 초년, 중년 다 좋다. 그래도 저는 한때 여러분들한테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한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을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공을 했었잖아요. 제 친구들은 성공 못한 친구들은 그래도 너가 지금 쫄딱 망했어도 너는 그래도 한때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던 사람 아니냐. 근데 나는 그런 성공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너가 그래서 부럽다. 쫄딱 망한 놈한테 그래도 너가 그래도 부러웠다. 맞는 이야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말년운입니다. 자, 55세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말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명예를 얻게 된다.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말년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명예를 얻게 되는 직업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60대 초반에 이동수가 있으니 외국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죠. 작년부터 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동남아시아로 나가야 된다. 나는 내 팔자가 보인다. 여러분들한테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이가 50줄이 넘어 60줄이 넘어가면서 내 미래를 못 본다. 내 앞날을 못 본다. 그 사람은 인생을 생각 없이 산 사람입니다. 인생을 계획을 갖지 않고 그냥 주어진 것대로 그냥 살다가 보니 내 미래를 못 본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중반을 넘어서 50, 60이 다 돼가는데도 내 앞날이 안 보인다. 내 앞날에 대한 미래가 안 보인다. 그 사람은 사회적인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리더 역할을 안 해봤거나 아니면 오너 역할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젊었을 때도 오너 역할을 못 해봤고 남 밑에 가서 일하고 앉아가도 남이 주는 것 갖고 평생을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니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내 앞날이 어떻게 올라가고 앞으로 미래가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못 봐요. 당연하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내 미래가 보인다. 왜? 나는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제3자 밑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정유점 일을 했어도 저는 오너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리더 역할을 한 사람하고 오너 역할을 한 사람하고 회사의 대표를 하고 내가 직접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움직여 본 사람하고 차이가 여기에서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작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이 팁스 플랫폼이 커지려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죠. 저도 이 사주팔자에 이게 있는지 오늘 처음 봤어요. 60대 초반에 이동수가 있으니 외국에 나갈 수가 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있게 될 것이니 외롭지는 않겠다. 참 정확하죠. 그죠? 자, 제 자식으로 인해서 명예를 얻는 시점은 70대가 돼서이다.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귀공명의 자리가 있으니 부귀공명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60대, 70대에 자 인생 말년에 부귀공명의 자리에 있으니 큰 지위를 얻게 된다. 사람이 나에게 몰려드는 시기이니 지필이나 다른 활동을 말년까지 하게, 죽을 때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자, 그러면 부귀공명이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귀공명에 대해서 자, 이 신한라이프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세요. 신한라이프 여기 지금 여기입니다. 신한라이프 이거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 co.kr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운세란이 있습니다. 자, 부귀공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와 명예를 다 움켜쥔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부귀공명 뜻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공을 세워서 이름을 세상에 다 알리게 된다는 거죠. 자, 부귀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편할 부, 귀할 귀, 공공자, 이름명자,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그로 인해서 이름을 전 세계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외국으로 나가니까 전 세계,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리고 산다는 거죠. 자, 사회적으로 명성이 자자하고,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명성이 잦아오고 직업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다. 제 직업. 지금 현재 뭡니까? 플랫폼이잖아요. 이 팁스 플랫폼. 이 팁스 플랫폼의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 돈과 명예를 다 가진 것을 부귀공명이라고 하며 입신 출세라고도 한다. 라는 이야기죠. 자, 부귀공명입니다. 자, 부귀공명의 제 말년,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거. 말년운이니까. 자, 부귀공명의 자리에 있으니 큰 지위를 얻게 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몰려드는 시기이니, 지필. 지금 열심히 방송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지필 활동입니다. 예, 지필이나 다른 활동으로 말년까지 하게 된다.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자, 형제운 이런 거는 넘어가고요. 자, 자식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내와 자애, 그리고 희생과 봉사의 화신이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비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인내와 자애심으로 그리고 희생과 봉사로 살아와서 그 자식이 이렇게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봉사의 화신이다. 그래서 제 자식들은 성품이 지나치게 온순하고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아이들이다. 남을 해하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항상 주변에 진심으로 따르는 이들이 많다.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을 많이 두고 있는 사람이니 자식으로 인해 고민하거나 걱정할 일이 그다지 없다라는 이야기죠. 설령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도 오래가는 어려움이 아니다. 천복이 있는 아이이니 자식으로 인해 크게 기뻐할 일이 있을 것이다. 천복. 하늘이 내려진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내려준 자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애비가 세상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인내와 자애 그리고 봉사와 희생의 화신으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천복을 타고났다. 자식으로 인해 크게 기뻐할 일이 있을 것이다. 자, 부부관계. 대체로 원만하고 좋은 관계이다. 아내의 덕을 많이 보는 사주이다. 사랑도 남다르고 감사하는 마음도 남다르다. 아내는 나와 자식을 위한 희생이 돋보이며 생각과 사려가 깊은 사람이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손색이 없다.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손색이 없다. 시간이 갈수록 고마움이 진한 관계로 살아가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더 많은 공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놀다 올 테니 나 그때 가서 내팽개치지 마라 라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사람 아닙니까? 바람둥이로 살다가 군대 가기 전에 수십 명 여자 고치고 살다가 앉아서 제 이상형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별수가 있다. 20대에 이별수가 있다 그러면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이성형을 놓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한 사람이 없는 집안에 장남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그냥 형제, 부모 형제 잘 모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여자면 오케이다. 그래서 선택한 여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직업은 보겠습니다. 오행중 목의 기운이 으뜸하다. 자, 이 목이라는 건 뭡니까? 제가 벌써 한 30년 전에요. 아주 유명한 역학자인데 그분한테 가서 제 사주팔자를 봤더니 한다는 얘기가 거목입니다. 거목. 엄청나게 큰 나무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목이다. 이 목의 기운이 으뜸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수의 기운이 많다. 그렇게 해서 전기전자나 통신업종과 관련된 일이 좋다. 제가 전자과 출신이잖아요. 제가 전자과 공업고등학교 전자과 출신이고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통신일,
인터넷 통신일 하고 있잖아요. 자, 농업입니다. 제가 아직 못한 일, 외국에 나가서 해야 될 일, 농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농업이나 과수, 약초에 대한 관련, 이거 해야 될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한테 누차 농장해야 된다. 농사를 지어야 된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농업을 해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대한민국 땅에서 하는 것보단 외국에서 하는 일이 좋다라는 이야기 얘기했죠. 자, 부동산도 좋은 직종이다. 저 부동산하고 건축일 했잖아요. 그죠? 부동산하고. 제가 부동산 업은 하진 않았지만 부동산 업으로 큰 돈을,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었던 사람 아닙니까? 30대에 100억이라는 재산을 그때 당시에 벌었던 사람 아니에요? 뭐로? 건설로. 자, 반대로 목재나 제지 또는 가구, 나무와 관련된 모든 직종은 좋지 않다. 자, 요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저는 목조주택 사업을 했잖아요. 건설이지만 목조주택 사업하고 목재를 갖다가 자르거나 제지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물건을 만드는 일은 제가 이 목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나무 목자거든요. 목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를 자르거나 제지를 하거나 그것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은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 대신 여기 과수원 이런 거는 키우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키우는 거는 자 이게 제 사주팔자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여태까지는 초년 중년은 다 지나간 얘기고 정확히 맞습니다. 40대 이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동안에 100억이라는 재산을 벌어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앉아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해서 이 미친 짓거리를 하게 되면서 40대 이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제 주변, 저한테 월급을 받아먹으면서 10년 동안 살았던 놈들이 저한테 제 등에다가 칼을 꽂고 나를 배신하고 다 떠났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0대 중반에 새로운 일에 대한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던 거 아닙니까? 국민기업 관성. 이거죠. 국민기업 관성. 아직까지도 이 수많은 공지창 중에 제가 없애지 않는 게 여기 있습니다. 2017년도 6월 11일 자 이쪽으로 옮긴 거지만 그전에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라는 주식카페였었잖아요. 자 나를 따르는 자 주식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여기에서 공지창을 들어가서 보시면 자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 제가 국민기업을 만들겠다. 대한민국의 몬드라곤을 위하여. 자 꿈의 공동체 호세 신부를 아십니까? 그의 본명은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 아리에타입니다. 자 이 이야기 이 꿈을 키우면서 부처님 앞에 가서 국민기업을 만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라도 신안으로 29만원 들고 떠나게 됩니다. 자 이게 제 팔자에 그대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제 팔자에 그대로 나옵니다. 40대 중반에 새로운 일에 대한 시도가 있을 것이다. 말년은 60대 초반에 이동수가 있으니 외국에 나가게 된다. 왜? 제가 외국에 나가야 이 팁스 플랫폼을 살리려고 그러면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그러면은 벌어놓은 돈 갖고 까먹는 게 아니라 벌어놓은 돈 갖고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버는 일을 하겠다. 돼지 농장부터 먼저 하겠다. 거기에서 영업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늘리면서 사람들한테 이 팁스 코인이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금융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하나씩 거기에 팁스 플랫폼에 본사, 자 필리핀 본사, 태국 본사 이렇게 다 지사를 다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지필이나 이 활동을 하게 된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부를 제 말년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년이잖아요. 사람 팔자는요, 초년, 중년 힘들어도 가장 중요한 건 말년운입니다. 그래서 말년운이 좋아야 돼요. 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년운이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죠. 자, 총론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아까 이제 보여드렸나?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말년운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년운이 좋기 때문에 부귀공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귀공명으로 인해서 돈과 명예를 다 거머쥐고 말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 팔자랍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과 인연의 고리를 맺으시면 여러분들 사주팔자가 아니어도 안 좋아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음의 기운을 양의 기운으로 치유를 하는 사람, 치유가 되는 그런 사람과 인연의 고리를 맺으셔야 된다. 자, 오늘은 제 사주팔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잠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 사주팔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2부를 별도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팁스 플랫폼 여러분들 전 세계 사람들한테 부귀공명, 이름을 알리고 명예를 떨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외국인들 여기 지금 가입하시는 거 보이십니까? 외국인들. 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주식회사 관성입니다. 이 팁스 플랫폼 K다이아몬드 코인 훗날 미래에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신 있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못 보시면 해안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인적 교류를 맺어라.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방법입니다. 자, 주식회사 관성입니다.